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면역입니다.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죠. 물론 안 걸리신 분도 있지만 걸리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다 걸렸어요. 누가 걸렸냐? 뭐 의사 선생님들도 걸리셨고 저는 걸렸을까요? 저는 건강하게 생겼잖아요. 저도 걸렸습니다. 저희 집 식구가 7명인데 한 2, 3주 만에 다 걸렸어요. 우리 막내가 놀러를 많이 다니는 바람에 다 걸려버렸는데 건강하게 잘 나았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릴지, 또 걸린 후에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해야 될지, 오늘 이런 얘기들도 좀 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 걸렸을 때 또는 걸린 직후에 다이어트 해야 될까요? 아니 뭐 콜록콜록 아파 죽겠는데 무슨 다이어트야? 그에 대한 생각도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오늘 궁금한 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 우리가 먹었던 약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선택할 수 없이 그냥 처방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약을 먹었는데요. 어떤 약을 주냐 하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해열 진통제, 항생제, 이건 안 줄 때도 있고요. 그 다음 기침약, 가래약, 콧물 알러지약, 그 다음에 소화제,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 해열 진통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타이레놀이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과 그 다음에 그 이부프로펜이라는 약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비슷해요. 이게 둘 다 해열 진통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를 먹다가 좀 약효가 좀 잘 안 온다 할 때는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약의 차이점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소염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또 많이 먹을 경우 간이 안 좋을 경우는 간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다량을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부프로펜은 소염 성분이 있어서 좋으냐? 꼭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항생제는 원래 이게 코로나는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항생제는 세균을 없애는 거거든요. 나쁜 세균을. 그래서 원래는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이건 세균성 2차 감염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항생제를 일부러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래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미크론이 다 지나갔지만 아직도 기침, 가래 정도가 좀 나와서 살짝 기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해 거담제 중에서 진해가 기침을 없애주고 거담이 가래를 삭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담제를 약국에 가서 처방 없이 그렇게 처방을 좀 받아서 조금 더 드시는 것은 크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항생제 말씀드렸는데요. 항생제는 우리 인류에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염병으로 많이 죽는 그런 일을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상을 받아 마땅하지만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너무 많이 애용하다 보면은 이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놈 저놈 다 얘네들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항생제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슈퍼박테리아가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균까지 죽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유산균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유산균을 드셔주셔야 됩니다. 항생제 먹을 때는 드셔주시되 같이 먹는 것보다는 한두 시간 차이를 둬서 시간차 공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특히 소아과에서 많이 처방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직은 면역이 안정화 안 돼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럴 때 이 항생제 때문에 아이들이 면역과 관련된 천식이나 알레르기 이런 것들의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좀 축산물, 소, 닭, 돼지 같은 것을 기를 때 얘네들이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료에다 투입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얘네들이 살이 부둥비둥 쪄요. 그럼 축산업자는 어떻게 보면 부가적으로 좋은 효과를 얻으셨어요. 하지만 이 이유를 잘 보면
몸속에 유익균까지 죽이다 보니까 이 유익균이 비만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는 우리가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사서 뭐 하루에 10개도 살 수 있고 20개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염증을 없애주고 진통을 해주니까 특히 만성질환자들 같은 경우에 많이들 애용하시는데, 감기만 걸리면 이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심장과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일주일만 복용해도 심장 발작과 뇌졸중 확률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약은 당장은 완화시키지만 우리 몸은 이 억제된 그거를 계속 되돌리려는 그런 반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계속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적당량만 드시는 게 맞습니다. 자, 코로나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병원약을 먹었죠. 먹는데 이 병원약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게 왜 이게 나한테 좋은지 기전도 잘 모르면서 이거에만 내가 의존을 해야 되니까 무능력하게 다른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운동하고 뭐 온열요법을 한다거나 다른 영양제로서 몸을 더 좋게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 의존해 가지고 몸이 보내는 신호까지 무시하면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소염, 이거는 우리 뭐 소화전이라고 할 때, 소화기라고 할 때 불을 끄다라는 거거든요. 소자가. 그러면 이건 완전히 끄고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 산불을 불이 나면 그냥 이불 갖다가 덮는 거예요. 그럼 당장 큰 불은 가라앉지만 그 안에 뭐 숯불처럼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재발하는 거죠. 그러면 항염은 뭐냐? 항염은 제가 글 봤어요. 무슨 주유소 같은 게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산불이 났을 때 아예 그냥 나무를 다 긁어내고 그 위에 있는 이파리도 다 긁어내고 거기에 흙을 다 이만한 공간을 만들면 이 산불이 넘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산불이 넘어오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항염입니다. 항염으로 가야 돼요. 소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 영양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겪고 난 뒤에 바로 낫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침을 하거나 피곤함, 우울함, 관절 통증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에요. 예, 우리 몸의 염증에 자꾸 이걸 대응하려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아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계속 갈 경우에는 이게 만성화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정상세포까지 손상을 받고 만성질환처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만성염증을 없애야 되는데, 만성염증은 만성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거든요. 원인이 해결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생활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만성염증은 만성적으로 해결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방이 필요한데요. 예방은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거, 그거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거. 두 번째로는 질병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씩은, 왜 우리 암세포도 매일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암이 안 되게끔 조금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거, 그게 바로 2차 예방이고요. 또 질병에 걸린 후에 이제 다음에 빨리 그 몸속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3차예요. 1, 2, 3차가 다 중요하겠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외국의 명문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언제 정도 돌아가시면 좋겠니? 라고 물었더니 이놈들이 63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지 않습니까? 실컷 키워놨더니. 근데 2017년 기준 우리의 기대 수명은 82.7세였고요. 그리고 건강 수명, 또 이게 2035년도 한국의 기대 수명을 예측해 봤더니 여성은 자그마치 약 91세, 남성은 약 85세
그리고 건강 수명,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은 73세로서 이 차이가 자그마치 여성은 17년, 남성은 11년이나 되는 거죠. 그럼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정도의 17년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기간은 우리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기간인 거죠. 물론 이건 예측치고 통계지만 이렇게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동안 건강 자산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예방 이런 것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먼저 우리 영양으로 하는 게 사실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밥상을 차리고 어떻게 영양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왜? 우리가 먹는 게 바로 우리 몸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도 코로나 때 어떻게 했냐면 집에 이렇게 뭐 사우나 일을 할 수 있는 것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열 요법으로 땀을 좀 내고 하는 게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고 또 숲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약재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예방의학은 그냥 약간 그런 대체요법이 아니라 실제 서양의학에서도 가지고 있는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예방의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통의학, 한의학, 보완대체학 같이 통합적으로 보는 게 통합의학이고요. 저도 이런 걸 같이 공부해서 통합의학 박사. 저는 주로 파이토케미컬하고 대장암 요걸 전문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통합의학 박사가 됐고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통합의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히 영양학 쪽으로 영양과 이런 인체 생리 쪽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의학을 하고 계신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향은 어디냐? 항노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노화를 겪지만 그 노화를 지연시키고 노화를 때로는 거슬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거슬리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저를 봤을 때 오늘 제가 더 열심히 좋은 걸 먹고 운동하고 했으면 어제보다 더 젊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만 따지면 별로 사는데 재미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항노화 의학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노화는 다 면역도 관련돼 있고 스트레스도 관련돼 있고 다이어트, 성인병 등 모든 게 관련이 돼 있어요. 나이보다 가볍게, 나이만큼 알차게 우리가 같이 항노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면역에 대한 특강입니다. 면역을 조금 더 알고 갈게요. 과거에는 이 면역의 한문의 역자가 바로 전염병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전염병을 면한다,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워낙 유행병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던 말이고요. 그러나 요즘 면역은 전염병을 면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와 내가 아닌 비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면역이에요. 그러면 면역력이 있나 없냐라고 할 때 뭐 어떤 유튜버는 면역력이란 말은 없다 이러는데 면역력이란 말이 꼭 의학 교과서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역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면역력이지 뭡니까? 얼토당토한 말을 하고 있던데요. 자, 내가 아닌 걸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처하는데 우리 면역이 혼란이 오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기를 잘 알고 그걸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를 또 공격하지 않는 능력, 또 너무 막 오버하는 거, 꽃가루 좀 날리는데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 막 이게 나쁜 놈인 줄 알고 막 공격하다 보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셈이 돼서 고생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면역력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역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면역은 꼭 뭐 신병 훈련소처럼 신병이 어디서 훈련을 받고 또 자대로 배치되고 그 이후에 훈련은 또 그 자대에서 하고 있고 또 뭐 너무 또 신병이 오버해가지고 막 열심히 싸운답시고 맨날 총 들고 이렇게 총 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워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중앙센터, 관제센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면역이 처음에 생기는 곳은 바로 골수하고 흉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훈련받는 곳은 흉선이고요. 흉선은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점점 아이가 클수록 이거는 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배치되는 곳은 뭐 입, 소장, 대장, 코, 뭐 눈물,
뭐 림프절, 우리가 림프가 있잖아요. 이 혈관 옆에 림프가 있어서 노폐물을 걸러주고 하는데 그다음 편도선, 맹장 이런 중요한 곳에 배치가 돼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바로 소장, 대장, 타액, 코, 모유, 눈물 같은 거는 바로 점액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로 들어오는 곳은 바로 호흡기하고 소화기잖아요. 이 입을 이렇게 벌려서 항문까지 가는 소화기를 이렇게 벌려보면 이건 다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이 외부 물질에 들어오는 것이 잘 들어가게 하고 또는 막아주고 하는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군대를 배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물이 줄줄줄 흐르면 군대를 배치하면 그 군대도 물에 휩쓸려서 다 내려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건조하게 해놓으면 우리 군대가 주둔할 곳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액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딱딱딱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들은 점액이 있고 점액이 뭐가 있냐? 바로 Secretory Immunoglobulin A라고 해서 IgA라는 그런 항체가 바로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장, 대장에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타액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타액. 예. 사랑하면 자꾸 키스하고 싶잖아요. 예. 키스하면 이성을 끌게 하는 그런 호르몬도 바로 이 타액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코, 모유, 눈물에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에 있는데요. 조절하는 거는 바로 자율신경. 그다음에 T세포 중에 조절 T세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잘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세포의 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혈구 보면 골수계와 림프계로 나눠지는데 과립구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과립구가 60%, 당구가 5%, 그 다음에 림프구가 35%인데 당구는 뭔가 하면은 대식세포, 매크로파지, 가서 보자마자 막 잡아먹는 아주 식성이 좋은 빠른 그런 거가 있고 게릴라 같이 그래요. 근데 정규군은 큰 세균이나 기생충을 잡아먹는 게 바로 과립구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그런 거를 잡아먹는 게 바로 림프구입니다.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특히 T림프구, B림프구는 이거는 어떤 놈이 왔는지 기억을 잘 해놨다가 다음에 그 놈이 오면 바로 가서 그 놈한테 맞는 공격법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발달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세포, B세포가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암세포를 주로 살해하는 자연살해세포, NK세포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일일이 뭐 호상구, 호중구, 호영구 너무 일일이 알면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과립구만 중요하다, 림프구만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각자 우리도 보면 군대 보면 뭐 정찰병이 있고 뒤에 또 대포 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미사일 부대도 있고 그죠? 포병도 있고요. 공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막 뭐 특공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각각이 다 각자 역할을 하는 거. 우리는 걔네들이 다 잘 되게끔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왜 감염이 되고 우리는 왜 질병에 걸릴까요? 그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면역도 늙습니다. 면역세포도 제 기능을 다 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면역세포가 생겨야 되고요. 또 그걸 조절하는 조절 T세포도 일을 잘해야 되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비실비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돼요. 새로운 게 생기면 되는데 잘 죽지도 않고 걔네들이 비실비실 거리면서 내장 지방 같은 데 들어있다가 혼란만 주고 실제 좋은 세포가 가야 될 길을 막아버리고 그런 역할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게 좀비 면역 세포로 갑니다. 근데 그런 세포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필요하기도 한 거 아시죠? 우리 몸의 외부의 침입자를 또 공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생기고 이게 몸속에서 또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할 때 우리가 노화가 되고 질병이 생기고 면역 세포까지 늙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망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사이에 이 기간이 있는데, 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이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활성산소에 의한 염증을 줄여야 됩니다. 염증이 오늘의 면역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염증 노화 이런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염증 노화는 바로 유전자가 이렇게 운동화 끈처럼 생겼는데요. 이 유전자의 끝에 이게 잘 닳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운동화 끝에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투명하게 딱 이렇게 보호해 놨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따라서 이게 손상이 되면 텔로미어라는 게 약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염생체 유전자의 손상을 일으켜서 자꾸 이상한 병이 생기고 늙어지고 그런 겁니다. 수용차도 중고자동차 살 때 연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탔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염증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죠. 그러면 면역이 왜 관련돼 있냐면, 면역은 무조건 뭐 바이러스 맞고 이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 노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노화 지연과 재생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관련된 기관이 먼저 우리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뇌에 좋은 영양소가 있죠. DHA 이런 것들.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이 왜 중요한가? 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이물질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곳이고, 점막이 그걸 막아주고 거기에는 또 좋은 균들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장처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백혈구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백혈구가 이동하게끔 우리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 수송로가 잘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송로가 막혀버리면 우리 부대가 그 가서 그냥 고립돼 버리는 겁니다. 거기 자꾸 새로운 무기와 식량과 이런 것들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혈관인 거예요. 면역과 또 직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점막에는 병원균이 아니라 좋은 균들이 많이 분포함으로써 장내, 상피세포와 혈관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요즘 뭐 워낙 유산균이 많다 보니까 누구나 뭐 그냥 어디 회사 건지도 모르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의 오리진이 중요해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에 믿을 수 있는 균인지가 중요하고 또 아무 균이나 할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그 된장으로 먹는 고초균 같은 것들은 식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소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균이 있어요. 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균이 있어요. 그 균들만 따로 떼서 대표균을 딱 집어넣는 게 핵심인데 그거를 잘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프로바이오틱 제품입니다. 네, 덴마크의 오래된 기업의 크리스찬 한센사의 유산균도 사용했고요. 이눌린 같은 그런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소화를 제가 강조했는데요. 소화를 도와주는 게 바로 각종 효소입니다. 지방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특히 단백질은 좀 소화가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 음식을 드실 때는 좀 효소를 같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발효 음식을 같이 드셔주시든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물김치 같은 거 이런 거 좀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는 우리가 수육 같은 거 먹을 때 김치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드시듯이 새우젓 같이 드시듯이 발효된 거라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효소 제품 그런 걸 같이 드시는 게 유익균과 효소가 각각 자기 기능을 하면서 보완해주는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알로에는 워낙 신비한 물질이죠. 알로에의 그 겔, 잎에 있는 성분도 있고 겔 속에 있는 성분 중에 장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 역할, 또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 역할, 장 운동을 조절시켜 주는 역할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를 도와주겠죠. 그다음에 천연 항박테리아라서 우리가 입에서도 그런 박테리아를 물리치는 그런 껌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몸을 알칼리화 시키고 그다음에 혈당,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장, 면역, 피부 세 가지를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알로에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알로엔즈에 꼭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근데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면역이 너무 오버돼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 잘 조절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아까 T세포도 있었고 하지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근데 프로바이오틱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그 역할을 또 해요. 이게 좀 유식한 말로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데요. 면역을 잘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해요. 면역이 막 너무 오버하거나 약하면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건 면역이 약하다는 뜻이고요.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게 바로 면역 관용인데 그걸 누가 하냐?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뭐 식이섬유라고 해서 그냥 무슨 뭐 씨앗 껍데기인 줄 알고 그죠? 그냥 뭐 야채 껍질, 뭐 과일 껍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사에는 식이섬유 제품이 두 가지나 준비가 돼 있네요. 네. FOS 액티브,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으면서 특히 파이토케미컬이 많은 과일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 있어서 특히 장내 환경을 한번 개선하는데 당장은 먹으면 어떤 분들은 속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드시면 장내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고요. 임상실험, 사람을 대한 임상실험까지 거쳐서 좋은 균이 늘어나는 게 확인됐고요. 그리고 우리 스테디셀러인 화이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전자피, 자전초가 질경이잖아요. 질경이 씨앗의 껍질이에요. 이거는 물을 머금으면 40배나 이게 확 이렇게 팽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고 좀 적게 먹어도 그죠? 다이어트 할 때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배변에도 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80세 이상, 저희 어머니 같은 세대가 원래 건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86세이신데 아직까지 건강하신데요. 이분들은 산과 들에서 흙과 그런 농약이나 이런 거 없이 말 그대로 유기농, 너무 막 좀 변냄새가 많이 났던 들판에서 다니셨죠.
이런 분들은 드셨던 음식들은 유익균과 효모가 많이 살아있는 음식이었어요. 뭐 살균도 잘 안 된 거, 그래서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되게 건강한 음식이었는데 이거의 핵심은 바로 베타글루칸이었는데요. 베타글루칸이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되게 어려운 용어라서 우리 주위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리, 현미 이런 곡물이라든지 또는 버섯 이런 데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 다당체예요. 이게 강력한 면역력 증강 물질이 있어서 일본에서는 항암에 좋다고 해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먹던 거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얘네들은 좀 T세포를 활성화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폐렴이라든지 이런 폐혈증의 발생률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버섯으로 먹기에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양제 섭취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또 면역에 좋은 미네랄이라고 하면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여러분이 뭐 남성의 생식에 좋다고도 알고 계신데요. 피부라든지 아이들의 성장, 인슐린에도 좋지만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면역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좀 안 좋아서 간염에 되고 진균이 있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좋겠습니다. 베타글루칸과 아연이 잘 결합돼서 면역 영양제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프로글루카뮌이에요. 요즘 시대에 이런 면역 영양제 하나 한번 우리가 섭취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질문 아까 처음에 던졌죠. 나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이거 빨리 낫기 바쁜데 다이어트 해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 고민을 살짝 잠깐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넣어줘야 돼요. 필요한 것만 넣어주라는 거 했지 이것저것 많이 넣어주면 우리 몸은 그거를 분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거기에 있는 노폐물까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활성산소까지 더 많이 생겨요. 자, 면역세포가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지고 하면 얘가 차라리 가만히 있다 돌아가시면 되는데 좀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래 돼가지고 어디 숨어요. 어디 숨냐? 갈색 지방 아닌 백색 지방. 백색 지방은 내장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 내장 지방에 딱 숨어 있다가 좀비 면역세포를 계속 키워줘요. 그럼 얘는 그 좋은 그런 비계 같은 그런 걸 자꾸 먹으면 살찌고 염증을 또 만들어주네요. 그게 다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염증을 유발되면 이게 비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증인 거예요, 염증. 그래서 면역을 위해서는 항염 다이어트는 꼭 우리가 해야 되겠네.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면역의 지방은 훌륭한 에너지 공급원이죠.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진짜 면역세포가 전투할 때는 포도당을 빨리 가져다 써요. 그런데 전투 대기 중인 면역세포가 중요하잖아요. 걔네들도 딱 이따가 필요할 때 딱 가야 되잖아요. 걔네들한테 필요한 바로 영양이 지방이에요. 근데 좋은 지방 쓰셔야죠. 그 좋은 지방이 바로 오메가3다. 오메가3는 아까 면역에 필요한 혈행뿐만 아니라 두뇌 기능, 눈, 비만, 항염 기능이 있어서 혈행과 면역의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오메가 꼭 필요한 것들 넣은 데다가 항산화제인 비타민 E까지 들어가 있고 레몬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냄새를 없애줍니다. 근육. 저도 한동안 이제 킥복싱을 하다가 거기 오미크론이란 거기 너무 환자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이게 너무 막 마스크 다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로 바꿨어요. 운동하는 곳을. 혼자 다니기 뭐해서 우리 대학생 딸 2명을 이제 데리고 갔거든요. 데려가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근육이 생기니까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일단 혈액순환이 돼요. 혈액순환이 되면 거기에 피가 많이 움직이죠. 근육은 핏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나 염증이 줄어들고 나쁜 것들이 없애주는 림프와 순환이 잘 되고 항염증 물질까지 만들어지고 근육이 생기는 공간에는 지방이 생길 겨를이 없고 또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요요 현상이 안 생기면서 다이어트가 되고, 근육을 만들어주고 항체를 만들어주고 혈액세포를 만들어주는 게 또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면역계는 단백질 섭취가 25%나 줄어도 면역계가 손상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시면 좋은데,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데요. 둘 다 드셔도 돼요. 나한테 맞는 걸 드시면 되는데, 식물성이라고 해서 이게 완전 단백질, 즉 아미노산이 다 100% 없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특히 대두는 대두라든지 퀴노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충분히 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두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라는 말씀. 자, 그래서 지방이 중요한데, 지방이 많은 음식을 우리가 그냥 고기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지방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화된 것, 유청으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제품화로 만들어서 적정하게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런 제품화된 단백질 중에서 뉴트리밀 액티브란 게 얼마 전에 새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기존 제품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5g이 더 많아졌습니다. 20g의 단백질이 있어서 우리가 체중당 1에서 1.2배 또는 1에서 1.5배 정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사로도 흡수가 되니까 일단 하루에 1회 분량은 꼭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면역력이 약화됐을 때, 특히 운동을 할 때, 이럴 때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면역력을 높여줬습니다. 면역에 좋은 비타민 중에서 항산화제 A, C, E가 있는데, 비타민 A, 특히 식물성 기반 원료로 한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식물성 기반 원료인 베타카로틴으로 만든 것이 안전한데요. 동물성 기반 원료, 물론 베타카로틴을 먹은 동물은 장과 간에서 레티놀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으면 레티놀은 너무 많아지면 좀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인 그 베타카로틴으로 만든 것을 많이 드시는 걸 권유하겠습니다. 자사 제품도 베타카로틴으로 비타민 A를 보충시켜 놨죠. 비타민 C가 좋은 건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되게 유행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비타민 C를 좀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한테 안 맞을 정도로 고용량으로 드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T세포라든지 대식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고요. 또 호흡기에 폐렴에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요. 조류독감에도 경험적으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그런 논문과 임상 결과가 있으니까 비타민 C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타민 C만 많이 드시면 1000mg 이상 드시면 비타민 B의 결핍이 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이든 미네랄이든 같이 돼 있는 것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타민 C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폴리C에는 1000mg, 프로프라바놀은 이번에 늘었죠. 600mg, 헬스팩은 500mg 정도가 들어있고요. 다른 제품에도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헬스팩을 먹거든요. 헬스팩에다가 요즘 이제 폴리C 정도 하나 더 먹거나 프로후라바놀을 먹어요. 그러면 최소 1100 또는 15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부원료로 바로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제 논문의 주제였던 파이토케미칼인 아세로나, 진피, 녹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포도씨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같이 먹어주면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훨씬 흡수력이 높아지는 그런 좋은 게, 이게 복합 비타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자사의 제품은 복합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면역 비타민하고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천식 이런 것들 면역에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뼈 건강을 좋게 하는데 뼈와 면역을 제가 좀 연결시켜 볼게요. 자, 혈액세포. 혈액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골수. 뼈 안에 있는 골수로 만들어지죠. 그럼 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뼈가 있어야 되죠. 뼈가 자꾸 부러지고 뼈가 연약하면은 골수도 많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뼈 건강을 같이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액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면역 비타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외선 차단제 때문에 이게 비타민 D가 없다는 말도 맞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단제를 많이 바르는 정기적으로 바르는 사람은 안 쓰는 사람보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높다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은 매일 바르는 이유가 햇빛에 많이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점심 먹고 나가려면 바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햇빛 노출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 즐거운 이벤트를 가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또 햇빛도 어쨌든 손이든 어디든 손가락 사이든 받잖아요. 그렇게 받기 때문에 더 비타민 D 농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네, 우리 많이 점심 먹고 오늘 좀 산책도 하고 활동도 하시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대학교의 많은 연구진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좋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에도 좋다, 아토피에도 좋다,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좋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드시는데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 한국은 최소 400 IU, 최대 2000 IU를 2400 IU를 얘기했는데요. 미국은 4000 IU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실내 활동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흐린 날이 오늘도 좀 흐리잖아요. 흐린 날도 많고 그 다음에 특히 겨울이거나 내가 비만이거나 얼굴이 까무잡잡한 사람은 혈중의 비타민 D 농도가 낮게 나타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 한정에 들어있는 1200 IU거든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소화기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흡수가 약해져요. 크론병이나 위장 관련 수술이나 간경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흡수가 약해져서 비타민 D를 더 많이 드실 필요가 있다. 우리 비타민 D에는 활성형 비타민 D3가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은 또 마그네칼 D에서 또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포뮬러입니다. 비타민 D는 혼자 잘낫지 않아요. 얘는 비타민 K가 있을 때 좀 더 일을 잘해요. 또 비타민 K는 유익균에 의해서 또 만들어져요. 이게 자꾸 이렇게 연계가 돼요. 유익균은 아시다시피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타민 D만 먹겠다가 아니라 내가 음식으로든 영양제로든 비타민 K와 유익균,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어줘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항산화의 숨은 공로자, 바로 파이토케미컬, 식물영양소가 너무 좋은데 얘네들은 권장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다는 말은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실거리는 그런 나쁜 역할을, 염증을 만드는 좀비 면역세포를 제거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야채를 너무너무 매일 먹어요, 매일. 예. 주스로도 먹고, 그 다음에 영양제로도 먹고, 그래요. 이것만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식물 영양소만큼 좋아하는 게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항산화 항염을 하는 천연 항염 항균제입니다. 포도, 아세로라, 시막, 그냥 봐도 좋은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제품이 좋겠죠. 다양한 제품에 나눠서 들어있고요. 특히 프로후라바놀은 면역 영양제로서 비타민 C와 이런 식물 영양소가 잘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백신 중요합니다. 근데 백신으로 맞는 그런 면역보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차라리 코로나에 걸려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연 면역이 더 강력한, 나중에 또 걸리지 않는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먹는 푸드 백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백신들이 바로 푸드 백신이에요. 4차, 5차 이런 것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푸드 백신이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고요. 자, 자연 치유력 정말 중요합니다. 통합의학 얘기했고 예방 얘기 드렸는데요. 이런 영양제나 햇빛, 그 다음에 허브차, 운동, 땀내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이건 바로 우리 항상성을 키워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데요. 이걸 가끔가다 생각날 때 드시는 분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분들이 뭐 효과 없니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루틴이라는 거예요. 루틴, 매일 뭐라도 조금씩 하는 사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책 한 줄 읽는 사람, 매일 조금이라도 뉴스를 보는 사람, 매일 조금이라도 운동하는 사람, 매일 계단을 걷는 사람,
이런 거를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영양제 먹고 햇빛 보고 운동하고 허브차 마시는 것을 매일 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정한 치료는 예방인데 면역의 내가 아닌 비자기를 구분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면역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면역세포도 늙는다. 면역세포를 늙게 하는 놈만 좀 없애주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활성산소에 의한 염증이다. 면역은 무조건 막 오버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균형이 중요한데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식물영양소. 얘네들이 들어가면 T세포가 활성화돼서 조절 T세포가 그 일을 잘 해준다. 베타글루칸 아연이 딱 들어가 있는 면역영양제가 하나 있다. 면역을 위해서는 항염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다이어트를 하시라는 것과 근육은 혈액순환을 도와줌으로써 면역을 좋게 하고 지방을 줄여줘서 다이어트와 면역 일석이조가 되면서 거기에는 단백질을 넣어주되 단백질의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효소 성분을 같이 좀 넣어줄 필요가 있다. 항산화제인 A, C, E가 중요하고 면역 비타민인 비타민 D는 권장량보다 조금 더 필요할 때는 더 먹는 게 필요하겠다. 항염, 착한 지방, 오메가3도 사랑하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가 갑자기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좋은 일 많기 바라고요. 건강하게 또 우리 4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